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입시는 대학 모집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은 첫 해로 대학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예상된 것은 오래전부터지만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 대학들은 생존의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방의 위기입니다.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 역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지역일수록 교육열이 높고 우수한 학교가 밀집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지역 대학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경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기영 세한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기획처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혁재 전남도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들의 위기 상황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이제 네 분의 패널들의 의견을 차례로 한번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대 기획처장을 맡고 계신 송하철 교수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죠. 네. 학령 인구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7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49만 3천 명. 그리고 불과 3년 후인 2023년도에는 뭐 39만 8천 명 정도로 해서 한 3년 사이에 10만 명, 즉 25% 정도가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가 인구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는 정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도 뭐 상당 부분 신입생 유치에 지역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남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통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줄 걸로 예상이 돼서 지역에 있는 각 대학들이 뭐 교육 여건 개선이라든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요즘 심각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정기영 교수께서도 지금 세한대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세한대 같은 경우도 지방 사립대들도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요. 특히 지금 교육부가 중심이 돼가서 지역 그 대학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평가가 지난 한 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목표가 16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16만 명의 대부분의 피해가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학 또 규모가 적은 대학이 지금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교육부의 평가라고 하는 게 지금 신입생의 정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평가 기준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최근 들어서 국회에서는 이런 평가 기준이 너무 수도권 내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예. 해서 그런 개선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게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그 우선 충원의 가장 기본 그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충원율인데 네. 이런 충원율이 너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충원율을 달성하다 보면 대학의 다른 기초 역량 내지는 체력이 이렇게 고갈되는 현상이 있어서 네. 점점 대학이 어려워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꼭 충원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대학이 지역에 필요하고 또 필요한 업무와 특성화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예. 많은 지역 대학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계실 건데요. 지금 그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 위기 상황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학생 수 감소는 곧 등록금의 감소로 이어져서 재정난 심각한 지방 대학에는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대학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된다면 가장 우리 지역에서 먼저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학만의 위기가 아니다. 지역 공동의 위기로 인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위중하게 느끼고 계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지금 전남도의회에서도 지역 정치권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고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촉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해 보시니까 이혁재 의원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사실 제가 그 도의원 되기 전에 직업이 그 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이었습니다. 입학사정관이셨군요. 예, 그래서 네. 입학사정관에 부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정말로 지원자들 중에서 우리 대학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이 있고요. 예.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네. 입학을 사정하는 입학사정관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예. 이 원인은 저는 지금까지 그 학령 인구 감소가 지역 대학의 위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 네. 그 이면에는 저는 지금 수시가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서울권 대학들은 경쟁률이 뭐 30대 1, 40대 1, 어떤 과는 400대 1 이렇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지방 대학은 정말로 전통이 50년, 60년 된 지방 명문 사립 대학이 예. 서울의 신생, 이름도 생소한 신생 대학에 밀리는 학생이나 학부로부터 외면받는 현실, 저는 이게 가장 지역 대학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 중심주의, 또 학벌주의. 저희들이 그렇게 지방 분권을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서울 중심주의와 학벌주의가 좀 조속히 타파돼야지만이 우리 지역 대학도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분의 말씀의 공통점 중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방 분권이라든가 너무 중앙 집권화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기영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대학 평가가 지방대의 평판 내도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 지역 대학의 평가, 꼭 지역 대학에만 이루어지는 평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평가가 지역 대학의 현실을 좀 감안한 평가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하는지 이 부분 먼저 또 한번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화철 처장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대학 평가는 이제 대학의 어떤 재정 지원 사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평가를 할 때마다 대학이 전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4년, 15년 때의 대학 그 평가는 주로 구조개혁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양적 감소를 입학적으로 양적 감소를 위한 평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적인 대학의 기능을 갖췄냐 안 갖췄냐를 갖다가 기본적인 역량을 진단하는 기본 역량 진단으로 바뀌어서 통과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 제한을 거는 이런 형태로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그런 평가법이 이제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대학의 자율성이 좀 더 담보될 수 있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전국적인 대학하고 이렇게 비교를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권역별 평가를 우선하고 나머지 이제 그 한 10% 정도의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 단위 평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대학 평가는 교원을 제대로 확보를 했는지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제대로 충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변화에 맞춘 그 수요 중심형 교육 과정을 혁신을 했는지 대학의 기본 기능을 물어보는 그런 어떤 그 3주기 평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TFT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요청하고 있는 사안들은 수도권과 지역하고의 많은 차이가 나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 관계에서는 그걸 제외하고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교육부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충원율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정경 교수께서도 그 부분 말을 했는데 충원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처럼 충원율이 결국은 지역 대학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어서 평가 항목에서 빠지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평가를 한다는 게 이제 재정 지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정원이 있습니다. 즉 그 평가 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에 정원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사실은 정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그 정원 자체가 큰 의미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대학은. 그렇다면 지금 어떤 그 말씀하신 기본 기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이 대학이 어떤 분야를 잘하는가 그 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평가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그 파저티브 시스템 쪽으로 가는 것들을 많은 대학이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포대학이 있고 우리 대학이 있다면 똑같은 걸 잘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목포대학이 잘하는 쪽은 그쪽에서 서로 평가를 하게 해주고 예. 또 우리가 잘하는 영역이면 그 영역끼리 타 대학과 평가를 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떤 그 결국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용어에서도 나오듯이 네. 기본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모든 대학들이 좀 획일화되고 그런 느낌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 가든지 지금은 똑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똑같은 기능들이 어느 대학이 조금 더 우수한가 우수하지 않은가를 평가하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평가 방식은 너희 대학은 무엇을 잘하느냐 그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조금 변화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움직임이 지금 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대학 평가 방식이 지역 대학의 현실을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정을 해준다면 지역 대학의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인재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신데요. 지금 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역 대학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보면 메카 아니냐 혁신에 일으킬 수 있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역 혁신을 위해서 지역 대학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을 지역 대학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분 패널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한번 또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혁재 도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네. 이건 단순히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경제 활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네. 그 이 지역에서의 가장 우수한 인력과 우수한 연구 시설을 갖춘 것은 지역 대학뿐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들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학의 역할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지역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대학 스스로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한 이제 국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학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에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 개발 또 이 연구 개발에서 머무르지 않고 개발된 연구 개발 품들을 상품화시켜서 지역 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그 R&D 사업 역량할 수 있는 강화하는 이런 방법을 대학이 하면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대학에서 우수한 기술들을 지역 산업에 부응하는 역할 이렇게 하면은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송환철 차장님께서는 지금 지역 혁신을 위해서 이제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포대학교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 대학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추진해 나가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나 연구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고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400명 정도의 박사급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대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모든 어떤 그 지역 혁신의 통로를 가능한 영역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서
대학의 혁신도 역시나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지역 대학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교육 연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산업을 갖다 창출해 나가고 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주체로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상용화 기술이라든지 창업이라든가 보육 기능까지 포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글로벌 경제라든가 국가 경제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기술을 갖다가 발전 원동력으로 산업 발전 원동력으로 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정책적인 측면, 사회적이거나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지역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평생교육 그 기능이 강화된다라든지, 또 그 재직자들이 어떤 그 재직할 수 있는 연한이 짧아짐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에 이르는 그런 기능들까지 강화시켜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 그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조금 그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대학이 이제 지역 내에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라든지 그리고 대학 시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고 있어서 실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학들보다 지역 대학의 역할이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실제 저희 대학에서도 여러 지원 사업이라든지 자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지역대학의 이 역할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들이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방정부의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재정 지원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이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그 한전공대 유치하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보면은 그 지방정부, 그러니까 전남도와 나주시가 1,000억 원씩 해서 10년간 2,000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한전공대 유치의 찬반 논란도 지역에서는 뜨거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방식의 이런 형태의 고등교육을 육성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이 좀 체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요. 고미경 과장님, 지금 그 전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 대학의 예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네, 전남도에서는 현재 이제 대학의 재정 지원 방식은요, 현재 중앙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이제 특성화 대학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총 26개 사업에 248억 원에 매칭하는 도비 44억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이제 목포대하고 이제 도립대가 같이 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캠퍼스 조성 사업이라든가 목포 해양대, 뭐 순천대 여러 사업들에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정부에서 지자체하고 지역 대학이 주도적으로 이제 컨소시엄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한전공대만큼의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전남도의회에서 지금 그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그런 논의 과정들을 좀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혁재 의원께서는 지방 정부의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은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더 과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감해야 된다. 기존에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교육 예산을 보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이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도의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잘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힘을 쏟지 말고 대학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방금 한전공대 1,000억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 같은 경우가 제가 찾아봤더니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년간 700억 정도를 경북대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과 맞는 맞춤형 학과 개설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경북대에 국한하지 않고 경북대가 그 경북의 어떤 거점 국립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인근에 있는 영남대, 계명대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맞춤형 학과를 개설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전공대 1,000억 투자했지만 여기 머무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목포대, 순천대가 의대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성명서 써주고 지역에서 건의문 하나 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과감하게 자 목포대 또는 순천대 의대 유치하기 위해 한다면 우리 전남도에서 뭐 한중 공대만큼 아니더라도 뭐 500억, 1000억 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지역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재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실현 가능하고 예를 들면 그 즉시적인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정 교수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일 텐데요. 예. 사실 그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대학의 학령 인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 문 닫게 예.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건 대학의 어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의 경우는 분명히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을 조금 개념의 변화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는데 아까 그 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고등교육기관 외에 어떤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사회체육시설 그리고 이제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앞으로 훨씬 더 강조돼야지 대학도 살고 지역사회도 함께 살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지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R&D 쪽이라든지요. 예. 또 이런 쪽에 지금 전라남도도 집중돼 있거든요. 예. 또 사실 뭐 평생교육이라든지 다른 기타 인력의 재교육, 사회체육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게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 부서별로. 그렇다면 나중에 이걸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즉 대학의 지원에 관련된 업무나 영역이 굉장히 분산돼 있다면 나중에 이거 자체가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학이라고 하는 기능을 도 내에서 또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우리 지원이 지금 어느 분야에는 지금 적절하고 어느 분야는 조금 부족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게 환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굉장히 좀 많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원의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해보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에 외울 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송환철 차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실은 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산학협력과 관련된 전담팀을 두고 있고 우리 고민경 과장님 맡고 계시는 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주무과라든지 일자리 정책실의 주무과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긴밀한 산학협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봤을 때 전라남도만큼 이렇게 대학과 지자체가 잘 이렇게 팀워크를 이룬 지자체는 드물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한정된 지원으로 이제 국가 사업을 같이 기획을 해서 매칭 형태로 가져오는 것은 전라남도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고 뭐 대학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전공대 같은 그런 그 투자도 좋지만은 사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요즘은 그 평가 그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평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무조건 새로 생기는 거 뭐 혁신적인 것을 요구를 하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R&D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는 대학의 인프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뭐 공동 기획이라든가 뭐 지원 방안들이 논의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경 과장님 지금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중앙정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학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을 할 때 매칭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그 환원 그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전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것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김영록 지사께서도 교육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도 공약을 하셨고 또 실현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대학에서 이제 중앙의 사업을 따올 때 매칭 이렇게 지자체의 관심도가 평가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도라든가 시군에서 도에서 했던 어떤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그러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김영록 지사님께서 인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1대 브랜드 시책으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2022년까지 500억 원의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고 글로벌 인재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현재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매칭 부분을 좀 발굴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봐서요. 그럼 결국은 이제 지역 대학들이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대학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가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수단으로서 도심에다가 이렇게 캠퍼스를 개설하고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호흡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최근 10년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역 대학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혁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지역 대학을 원도심으로 옮겼으면 어떻냐 이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교육위원이 있다 보니까 뭐 대학은 아니지만 지금 인구가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많이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는 아직 원도심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포를 예를 들면 남학 부주동 일대 학부모들은 난립니다. 중학교가 부족하다. 또 고등학교는 아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해달라고 하는데 정부 방침은 전체적인 학령 인구는 감소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고등학교도 하나 이전하는데 약 3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근데 과연 지역 대학을 원도심 옮길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대학을 원도심으로 가는 부분은 불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청계의 사실은 주민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포대학교가 기존의 영해동 캠퍼스를 중심으로 목포 시내에 있었다면 목포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대학의 본 캠퍼스는 안 되지만 부설 기관들을 원도심에 배치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를 원도심에 배치해서 지역민들의 평생교육 시설로 활용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거주지를 원도심에 비어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거주하게 하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안타깝게도 목포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 또 신도심으로 새로 지어서 나갔어요. 네. 좀 이렇게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기왕이면 목포대가 사례로 들어졌으니까 한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목포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이혁재 의원께서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답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학의 인프라를 새로 이렇게 확대시킨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런 사업은 좀 보기 힘들고,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산단 내에 이렇게 캠퍼스를 설치하는 사업은 2011년도부터 교육부하고 산업부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기업체 밀착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대학도 이제 목포 시내에 이렇게 캠퍼스가 본교가 있지 않다 보니까 실은 이제 수요자들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대학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학 캠퍼스에 이제 평생교육원 그리고 이제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올해 완공될 예정이고요. 평생교육원은 지금 매년 한 2,500명 정도 지역민들이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시민문화센터라고 해서 이제 지역민들이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함과 동시에 뭐 장기적으로는 의대 유치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캠퍼스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 원도심의 캠퍼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인프라를 까는 부분은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과 같이 기존에 있는 도심 캠퍼스에서 지역민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토론을 좀 빨리 진행을 해보다 보면 지금 결국은 학령 인구의 부족도 문제지만 졸업한 인재들의 지역에 붙잡아 두는 것, 지역에서 살게 하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결국은 중앙 정부가 지역 대학을 통해서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공공도시 혁신도시 2기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신산업 클러스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에게 어떤 지원들이 펼쳐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 교수님, 지금 그 현재 혁신도시나 이 클러스터 정책 거기에서 지역 대학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평가 이전에요. 예, 네.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 정도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국토부에서도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이 어느 정도 연계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아직은 초기 단계다.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걸 혁신 도시와 연계하고 또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은 앞으로 지속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전라남도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차별화할 것인가? 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맞는 그런 산업은 무엇이고 또 그런 산업에 우리 지역의 지금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그 학생들이 과연 유용한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네. 특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단기성 사업이 많습니다. 그 한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어떤 그 사회에서 자기의 목적을 정하고 그게 대학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취업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중앙정부가 대학을 위한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단기성 사업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캠페인성 사업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캠페인을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차제에 어떤 사업은 최소한 4년에서 8년 정도 이어져서 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대학에 와서 하나의 제대로 된 코스를 맞춰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데 네. 그런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우리가 클러스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있는 그 대학을 어떻게 활용하며 그게 혁신도시에 입주한 이제 그 기업들까지 학생들을 어떻게 취업시킬까를 지금이라도 조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네. 지금부터라도 한번 원점에서 재출발한다는 그렇습니다. 기본으로요. 다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혁재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그에 딸린 또 산업시설이 들어오고 또 그에 맞는 인력을 그 혁신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배출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네. 선순환 효과를 바라는 건데 지금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도시도 아직 다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계속해서 같은 말씀 반복하지만 우리 전남도라든지 전남교육청에서도 혁신도시 안에 있는 그러한 또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 또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혁신도시라든가 R&D 클러스터 정책들이 대부분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를 갖고 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길어 보이고 금액도 많아 보이는데 지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송하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반 구축이 선행되는 사업까지 네. 그 기재부가 계속 5년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이상은 절대 지원해주지 않는 형태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기반 구축이 선행되는 캠퍼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축되는 데만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선별적으로 장기 사업화 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혁신도시는 나주 에너지밸리가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혁신도시여서 우리 지역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취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쪽에 취업하는 여러 기회가 생겼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산업 클러스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건 서남권의 이제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조선해양 산업과 여수 쪽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산단 그다음에 나주 혁신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전라남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 산단 캠퍼스를 다 조성을 하고 있거나 완료를 해가지고 실은 외부 인력들이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런 부분들이 5년 정도 단기 사업으로 끝나다 보니까
뭐 학교에 이제 좀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는 충분한 어떤 기업 지원이라든지 재직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입할 게 좀 이렇게 한정적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뭐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기반이 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인 한계가 있겠죠. 예. 네. 전남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고, 역시 그 혁신도시나 클러스터가 이 지역 대학하고 호흡해가지고 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메카로 어떻게 지금 작용하도록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전남 도립대하고 이제 목포대가 같이 그 네. 산학융합 캠퍼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을 또 유치를 통해서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이렇게 그 취업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직접적으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예정됐던 시간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요. 지금 그 토론해야 될 주제는 많은데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맺은 말 형태로요. 지역 대학하고 지방 정부의 협력 대책이라고 하는 틀이 결국은 이제 지방 분권의 하나의 의제 중에 지방 분권이 아무리 되더라도 지역 지자체가 어떤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지역 대학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기 때문에요. 패널 네 분의 맺은 말 형태로 한 번씩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철 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전라남도하고 지역 대학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밀접하게 이렇게 그동안에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대학의 역할과 우리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대학은 역시나 어떤 정책 기획에서부터 좋은 산업 인력을 갖다 길러내서 또는 재취업 인력을 갖다가 길러내서 취업이나 고용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취업에서 가장 걸림돌은 역시나 그 취업 대상자와 기업체 간의 미스매칭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학과 좀 지자체가 정보를 공유해서 취업을 늘리는, 그게 이제 하나 공동 사업의 필요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청년 인력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부분은 지자체가 좀 많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주 여건이요. 네, 이혁재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네. 비근한 애가 전북의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아닙니까? 네. 여기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그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이미 명신대가 폐교가 됐고,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지금 재정 제한대학 유형 2로 돼서 폐교 직전에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네. 이럴수록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 그 지역 대학에 대한, 저는 지역민들의 지역 대학 애정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목포해양대 교명에서 목포를 뺀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목포 시민들이 반발이 컸어요. 그러니까 네. 대학에서는 그동안 아무 관심 없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이 먼저, 지역 지자체가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지. 우리 학부모님도 보시면 마치 지역 대학에 가면 실패자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과 지자체가 지역 대학에 대한 애정을 먼저 보이고, 그리고 지역 대학은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의 어떤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민이 먼저 지역 대학에 애정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고미경 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십니까? 지역 대학이 살아야지 지역이 산다는 그런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위기의 원인도 밝혀졌고 또 극복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도민들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그 지역대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데 공감하셨고 또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셨잖아요. 전 이제 지역이 요구하는 거,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학하고 지자체가 함께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도 찾고 지방정부도 찾았을 때 그간에 또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무엇을 지역이 원하는지 찾아보고 또 함께 이렇게 수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인구 감소가 지방에 위기를 가져왔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 소멸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지방을 살리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 대학들을 적극 활용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나면 각 대학의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합격생들의 대이동은 현실이지만 옮겨가는 인재들을 붙잡는 것은 지역 대학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